자, 그래요. 그럼 예. 귀한 손님 두 분 모셨는데요. 네네. 한 분은 이제 강남물지병원의 예, 병원장님이십니다. 아울러서 고맙습니다. 예, 깨돌이님. 중독 브레인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십니다. 아유. 교수님이고 예, 엄청나신 분이네요. 예, 아주 네. 귀한 시간을 그 내주셨고요. 비싼 땅에 병원장까지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울지대학교 강남울지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창우라고 합니다. 예. 이거 장면을 바꾸셔야죠. 그래요. 얼굴을 보여주셔야지. 네, 한창훈 예, 선생님 제가 반갑습니다. 한창우입니다. 네. 네, 우선 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슈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형 예. 중독이라서 제가 아는 한 어쨌든 최대한 성형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쇼킹한 예. 사진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야, 예, 대박입니다. 성형 중독이라서 네네. 중독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모셨고 그리고요. 성형은 또 또 성형외과 선생님 또 예. 모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야, 성형외과 선생님을 네네. 모셨습니다. 압구정동 S1 성형외과의 노복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노무현 선생님 얼굴하고 실제 얼굴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똑같습니다. 비슷. 뭐,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S1 성형외과 노복균입니다. 네, 지금 홍보이사 맡고 계시죠? 네. 이제 제가 직책은 성형외과 학회 홍보이사도 맡고 있고 의사회 협력이사, 강남구사회 정책이사 이렇게 여러 개 맡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진아 기자님 이제 친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네네.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생각스럽기도 합니다. 그, 예능방송입니다.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 17년 지금 성형외과 전문의로 와. 살면서 네. 그 지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노무현 선생님 네. 상도 받으셨다면서요? 예. 네. 상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큰 상을 받으셨던데 작년에. 제가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이제 메디컬 아시아 2018이라고 해서 이제 해마다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 서비스 대상 이런 시상식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눈, 코, 성형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일단 축하를 한턱 드리고 감사합니다. 상을 받으셨는데 오늘 한턱 쏘셔야 되겠네. 네, 네, 뭐 늦게라도. 작은 네. 상이라고 너무 겸손까지 하시네, 그죠? 네. 예. 아이고. 두 분 다 이제 한 분은 한국 중독학회죠. 거기에 이사님으로 계시고 또 한 분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그 이사는 잘 아시겠지만 아무나 이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 완전히 두 분 원장님도 소개가 너무 긴데요. 학계에서 네, 넘어가시죠, 이제. 된 분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또 예. 쇼킹한 거 준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예. 이제 사실 자,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의 나라 네, 아닙니까? 성형외과 아주 태극기 휘날리고 있어요. 성형외과는 네네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쵸,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좀 기술을 배우러 오고 또 많은 환자들이 와서 성형 수술을 하고 시술을 받고 가는 거 맞죠? 실제로 맞습니까? 네. 이제 뉴스 미디어에도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네. 학술적으로 저희가 학회를 하거나 어떤 국제 행사를 했을 때 많은 외국 분들이 오셔서 한국의 성형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한번 일단 성형 수술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봐 주시죠. 굉장히 종류가 많던데. 일반적으로 성형하면 미용 네. 성형만 있는데 사실 미용 성형 말고도 그죠? 예.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대충 헷갈릴 아셔야 수도 돼요. 있고. 예, 예, 우리 예. 시청자들 그쵸. 즐겨합니다. 일반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미용, 우리 눈, 코 이런 성형들을 알고 계신다면 네. 거기 플러스에서 큰 양대 산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재건 성형입니다. 그래서 재건 미건, 성형? 재건 예, 성형이 예. 두 양대 산맥이 있는데 발달된 순서를 보면 먼저 재건이 먼저 발달을 했습니다. 자, 재건이 뭐죠? 이게 얼굴이 망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화상 입은 환자, 그쵸. 그런 환자들을 제대로 그죠? 교통사고 난 환자 아니면 총상 입은 환자. 이게 신체에 어떤 구조적인 변형이 생기거나 네네. 기형이 있거나 네네. 어떤 질환으로 해서 어떤 결손이 생긴 경우에 그걸 다시 수복해주는 이런 일종의 중요한 복원. 그쵸. 예. 중요한 그걸 수법인데. 성형외과에서 해주나요? 그쵸. 네. 잘 몰랐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꾀돌이님 반갑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진짜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런데 미용 근데 이제 이러한 네. 학문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인체 조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네네. 그 속에서 단순한 이런 질환에 대한 복구가 아니라 네네. 이제 이런 일반 국민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 중에 좀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매력 있어지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다 보니 그게 미용 쪽으로 자연스럽게 좀 발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성형 중독 아닙니까 주제가? 이리베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걸 이제 중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그게 좀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네. 사실 예, 사실 이뻐지고 싶은 건 본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과 아름다운 선생님들이 순간. 심심하면 중독을 붙여가지고 환자를 만드는 경향이 있었어. 아, 저희 요즘 게임 중독도 게임 중독 그런 맞아. 거예요. 핫한 어떻습니까? 네, 성형 맞아요. 중독은 네. 그런 사실 뭐 경우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라고 하는 네. 거는 뭐 네. 당연한 거고요. 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예. 다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죠. 뭐 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여자만 아름다우고 싶어지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예. 좀 더 잘생겨지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가 지나쳤을 때 예. 이제 그때 이제 중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 성형외과 의사이고요. 이제 오늘 네네. 이렇게 정신과 선생님, 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시죠 네, 지금은.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오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많이 저는 이제 방어 입장 방어. 입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네. 그렇게 일단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예, 그렇죠. 예, 질환으로 생각을 안 하고 저의 계시는 경우에도요, 그 제 환자분들이 성형 수술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예뻐져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음. 그렇다면 그건 자기의 삶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 또한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어떤 질병의 카테고리를 넣게 되면 이제 네네. 치료를 해야 되고 그게 뭔가 이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네네. 일단은 이게 법상으로나 어떤 질환 분류표상에는 등재가 안 돼 있는 예, 겁니다. 물론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아까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네네. 지목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디어나 이런 네네. 방송이나 많은 매체사에서 이게 좀 그런 걸 더 많이 자극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자극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형 중독이 아주 심한 얼굴들을 우리 지금까지 기억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선풍기 아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에 대해서도 우리 뭐 제 사진 입장에서는 준비도 하셨는데. 그건 중독은 아니지 않나. 그건 조금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말씀을 해주셔야겠지만 네네. 이 뭐, 예.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적절한 의료기관의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형을 했다라면 그건 적절한 이제 치료가 되고 이렇게 갈 건데 네네.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가 네. 셀프 주입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지금 발생한 부분이다 보니 네네. 이게 성형을 해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몸에 마음에 안 좋은 부분이 그런 걸로 표현된 현상일 뿐인데 그걸 중독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널리 하다 보니 성형은 무서운 것. 자, 성형외과에서가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중독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중독 심하게 걸린 사람 우리 이현 쌤 한 분 또 사진을 좀 몇 가지 보내신 걸로 제가 아니 뭐 하고 우리나라 대표 선풍기 아줌마지만 사실 이분 누구시죠? 예. 어, 데미모입니다. 데미모요. 예. 네네. 뭐 잘 아는 참 이렇게 이쁜 어. 배우잖아요. 원래 이렇게 셀럽인데. 이쁘셨구나. 예, 근데 네네. 글쎄요, 이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오히려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제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얼굴이 노화의 점점 이제 옛날에 그런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네. 어떤 초조감이나 쫓기는 마음 같은 게 그 밑에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사진 준비한 거는 이미 성형 중독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데미모도 그-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아니 그 보여주신 건가요? 잡지에 보그라는 잡지에 그 네네. 성형 수술 유별나게 많이 한 헐리우드 여배우들을 헐리우드. 이렇게 이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네네네. 이제 실어놓은 걸 제가 따왔습니다. 예. 이건 뭔가요? 무슨 이제 마돈나도 마돈나도요? 예,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분도. 마돈나는 이쁘게 잘 됐네요. 예. 근데 보통 이게 이야. 많이 성형 수술을 했다라고 해서 성형 중독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 어떻게 보통 정리돼요? 성형 중독이다라고 하면은 네네. 보통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원래 정의 자체는 멈출 수가 없다. 통제가 안 된다. 이런 걸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성형 수술을 반복적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데 성형외과 선생님들께서도 하지 전혀 말라 그랬는데. 전혀 권하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어. 성형 수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가 없는데도 하고 그게 또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생겨서 건강에도 별로 안 좋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제 주변에 제 환자분들 중에 사실 많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뭐 월 수입이 뭐 한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한 달에 뭐 미용 성형 쪽으로 지출하는 돈이 막 한 몇 천만 원씩 든다.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뭐 좀 신용불량도 되고 와. 뭐 사회적 직업적인 문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형을 참지 못하고 한다. 이런 것들을 보통 중독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중독이라고 정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이 헐리우드 경계를 이분 잡기가 쉽지 저 않겠는데요? 이제 정신과가 네? 원래 경계 잡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분 또 누구죠? 맥라이언. 아 맥라이언. 네. 야 맥라이언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생각보다. 하셨네요. 네? 네. 이게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얼굴보다는 아마 유방 쪽에 성형을 한 느낌이 드는데 이분은. 예. 네네. 야, 그러니까 이게 성형 중독은 이제 자기 몸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사람조차는 성형 중독이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거잖아요. 야. 사실 뭐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이 기자님 혹시 성형 수술 받고 싶으신 아니 분이 뭐 없으실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만 되면 저 성형을 다 하고 싶죠. 저는 지원이 안 돼서. 코 하고 싶었는데 우리 노 원장님께서 코를 또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점 분이라서 빼고 뭐 이런 것도 성형에 속합니까? 그것도 다 이제 네? 피부 성형 쪽에 다 들어가는 아 부분이 있죠. 그래요? 예, 예. 예, 좀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결국 이제 이게 개인의 어떤 목표, 성형이 제일 1번은 저는 그 개인이 필요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그게 한 목적적인 이게 누가 봐도 통용이 될 수 있을 법한 이런 정도의 한계면 되는데 좀 전에 보여주셨던 이런 헐리우드의 스타들은 어찌 보면 다른 미디어든지 많이 좀 노출되고 과장된 걸 추구하시는 분이다 보니 혹시나 이제 뭐 에이징 나이 들어가신 것도 있겠지만은 성형을 했다면 조금 더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 이제 유명인들 성형을 하니까 이게 우리 일반인들도 우리도 저런 성형을 통해서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환자 있습니다. 중에서는요? 이제 결국은 그 모든 환자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네네.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느냐? 네네.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차피 이제 제 의견이긴 한데요. 개인 의견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의 어떤 수술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할 만한 목표를 보여야 되는 거고, 저 또한 그걸 맞춰서 해줬을 때 환자도 저 또한 만족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성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기술자가 아닌 이상 뭐 흔히 말해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만들어주고 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실제 임상에서 보면 이제 재수술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수술이 여러 번 해서 잘 돼 있는 상황인데도 네네. 그걸 또 뭔가 다른 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환자들을 처음부터 감지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결국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하면 느껴지나요? 그렇죠. 그런 환자 느껴지나요?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네네. 눈도 잘 떠지고 쌍꺼풀도 예쁜데 네네. 눈을 더 키우고 싶어 더 한다. 키우고 싶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말리죠. 아, 지금부터 하면 안 될 것 같다. 말리게 다른 병원으로 보내죠. 이제 문제는 다른 데 가버리시죠. 가버리시죠. 그러니까 말려서 이제 근데 주는 그 게 병원은 아니라 정신과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성형과로 가는 결국은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본인이 원했던 대로 하고 네네. 만족을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다시 돌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거부를 했지만 네. 다른 데 수술을 하고 또 더 해서 조금 더 이상해지고 오면 참 이때는 그래요? 안타깝거든요. 네. 야,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네. 사실 우리 정신과 우리 선생님께서 컨설팅을 좀 해주셨어야 해주셨죠. 되는 부분이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형외과하고 정신과하고 같이 이렇게 기합을 하시면 좋겠네요. 바로 옆으로 바로 사실은 보내드리면 종합병원 되니까. 안에서 성형외과랑 정신건강의학과가 그렇게 같이 코업한 일들이 별로 글쎄 없을 나도 것 못 같은데요. 봤어요. 환자를 그렇게 많이 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저희 과랑 협진이 좀 예, 필요할 거라고 협진이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보기에는 있어요. 그래도 예. 이 성형 중독을 가장 많이 보시고 가장 진단을 잘 내리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예. 우리 이거 비냉수 냉수 박님 렛민이란 프로그램이 예전 TVN에 있었나요? 예, 그 렛민 지금도 하지 프로그램이 아니요 지금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이게 그때 되게 핫했잖아요. 정말 아, 돈 없는데 얼굴은 좀 이렇게 필요한 상의 분들이 그렇죠. 싹 바뀌었어. 미인으로 싹 바뀌면서 네.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는데 음, 그게 뭔가 또 조장을 하는 약간 그죠, 좀 우리 부추김이 사회적으로 좀 있네요. 예. 그런 문제가 네. 지적이 많이 돼가지고 결국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까치볼 사랑이 네, 반갑습니다. 성형외과 예. 의사로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직접 시청을 안 해가지고 명확히 말은 못하겠는데 일단 이게 어떤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어떤 사람의 그 환자분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설명이 되고 전문가가 붙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대중적인 방송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잘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게 조금은 성향을 부추긴다라는 그런 네네. 의견이 있었다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보면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성향이 잘 돼가지고 네네. 예뻐지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 저는 그건 네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파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방송이 나가면은 이제 시청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나도 성형하고 싶다라는 사실 욕구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이게 성형 중독을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저번 시간에 이제 인터넷 중독 하셨잖아요. 네네, 인터넷 맞습니다. 중독도 네. 마찬가지고 성형 게임 중독도 중독 마찬가지고 있죠, 게임. 게임 네. 중독. 네. 이게 다 이제 행위 중독이라고 이제 예, 봅니다. 이게 뭐 예, 중독 물질을 먹는 게 아니니까 술이나 예, 마약처럼 예. 이런 행위 중독을 할 때는 또 도박하고 제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걸 내가 도박처럼 뭔가를 했을 때 긍정적인 득이 얻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성형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저 수술을 했을 때 내가 좀 더 긍정적인 뭔가 기대가 얻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뭐 많은 이제 환자분들, 이제 성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긍정적인 득을 얻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는 거죠.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도박이랑도 좀 유사한 측면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몸을 결과적으로 막 망가지면서까지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꽤 가끔 가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번 볼까요? 네. 야, 실제로 인형이 아니라 안젤리나 졸리를 닮고 싶었던 여성이 이런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이 변화가 된 건데요. 물론 자기 스스로 뭔가 좀 뭐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있었을 거고, 이 전문가가 개입도 됐을 건데요. 이런 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죠. 또 이것도 볼까요? 불행한. 네. 아, 이분도 유명했던 거죠. 이게 선풍기 아, 아줌마, 여기는 선풍기 진짜 아줌마라고. 돌아가셨는데 네네. 본인이 되셨는데, 예, 네네. 성형 중독에 대한 어찌 보면 이슈를 좀 던졌던 예. 네네네. 케이스인데 그러니까요. 좀 전에 이제 선풍기 아줌마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중독이라는 표현 들어보긴 조금 어렵지 않나. 네네네. 근데 환자분 약간 정신질환이 있으시죠. 소염병이 네. 있으시면서 네, 네. 본인이 그에 대해서 음. 이 어떤 허가를 받은 이런 제품이 아닌 이런 포린바디를 주입을 한 그런 셀프 주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 성형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불법을 행위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시술을 받기도 하고 행하기도 네네. 하고 그쵸. 뭐 이래서 예. 실제로 불법 성형 이런 게 좀 요즘도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도 그거요? 요즘은 간간히 있긴 한데요. 네네. 많이 진짜 없어졌어요. 우리 이제 선배님들 뭐 저도 좀 됐지만은 더 이제 한 30년 이상 되신 선배님들은 우리 한국 사회 초창기에 쉽게 어떤 그런 주사, 근데 그게 뭐 파라핀이고 실리콘 오일이고 이런 주사를 했다가 2, 30년이 지난 후에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그걸 제거하고 재건하는 이제 이런 수술로 수술이 꽤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과도하게 저렇게 성형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뭔가 정신건강의학적인 어떤 문제점을 동반하신 분들도 아마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그 자기 낮은 자존감을 뭐 이런 성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심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아니면 다른 정신질환들 같은 게 동반될 수도 있죠. 선풍기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조현병이고요. 또 성형외과 그 원장님들이 더 잘하시는 부분이겠지만은 그 바디 디스모픽 디스오더라고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네네. 이야기하는데 이 신체 예쁜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렇죠. 안 이쁘게 보이고 맞아. 나는 뭐 코가 찌그러졌어 눈썹이 하나 내려앉았어.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반복적으로 성형을 계속 하시거든요. 야,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저는 사실 이제 정신과, 신경정신학과하고 이 성형외과는 사실 코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게 성형외과 자체가 저희가 진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오는 경우는 상담이 아주 짧게 끝납니다. 환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명확히 이야기하고 제가 봐도 그렇지. 해주면 예. 좋을 것 같고 하면 예, 다 예. 끝나는데 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환자는 그걸 뭔가를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해서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신과 선생님보다는 성형외과에서 저희 같은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네네. 사진을 스크린에 보여놓고 환자도 자기 사진을 보는 거죠. 네네. 확대를 해서 보고 비교를 하고 보면서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면 어찌 보면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도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수술 전후를 미리 그 화면을 만들어서
여기 보여주는 프로그램 있나 보죠. 그렇죠. 이제 네. 뭐 가상성형 프로그램을 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저 같은 네네. 경우는 그냥 카메라로 깨끗하게 찍어서 이걸 네네. 큰 화면에다 보여놓고 이 환자가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 얼굴을 본다는 건 저는 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울 딱 들이밀고 네네. 이 순간 여기서 뭐 어디 지목을 하는 건 자료가 남지 않다 보니까 이걸 음.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어떤 상담을 하는 것, 네네. 그게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게 할 수 있고, 네네. 혹시나 환자의 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그 생각을 좀 고쳐주는, 좀 더 치료해주는, 그래서 이런 수술이 필요 없는 분한테 진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는 그렇게 해주고 있고, 그게 우리 선생님 일을 좀 도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맞습니다. 뭐 실제로 환자 보내준 것도 아닌데 뭘 도와줬다는 건지 너무 굉장히 가깝게 이런 있어서 가까이 마음을 있으니까. 갖고 앞으로도 보내주실 거라는 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핫 디스커션을 하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협조적인 아, 분위기로 그러니까요. 가네요. 이게 우리 회사하고 많이 우리가, 다르네요. 사실 이제 잘못 섭외했네요. 요 끝날이 이제 정해지고 나서 네. 여기 정신과 선생님 계신다고 해서 저희 큰형님도 정신과이시거든요. 아. 저보다 15살이고 개업을 한 27년 하셨고, 아이고, 그래서 예. 한번 전화를 드려봤더니 네네. 암만 해도 이 공격을 하실 것 같고 아. 제가 방어를 할 입장일 것 같으니 네네. 이러 해라라고 했는데 네네. 수월한 것 같아서 아, 아니 좀 더 공격의 칼날을 좀 날카롭게 하셔야 우리가 될 것 같아요. 날카롭게 질문을 해야 네. 되는데 그게 아, 지금 네. 한번 해보시죠. 날카로운 질문. 네네. 근데 이제 성형외과에 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난 이렇게 해달라. 아까 이제 안젤리나 졸리 케이스처럼 이 사람처럼 해달라. 바비 인형 예, 바로 예, 이게 바비 인형 실제로 케이스인데. 바비 인형 수술 예. 진짜 바비 그래서 인형 같은데. 정말 잘했어요. 저거 보니까 정말 바비 인형 같이 됐네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족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중독이 아니다 저런 건. 그 본인이 얼마나 만족하면 쓰든 일단 그건 괜찮은 아니고. 건가요? 저런 경우에도 돈 많이 쓰면 중독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네. 예, 실제로 자기의 야, 월수입이 슈퍼맨처럼. 굉장히 많다면 네. 그렇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 이건 어떻게 봅니까? 이거 네? 홍채 색깔도 바꾸고 피부 탈색까지 이 사람 했고, 굉장히 슈퍼맨 노력을 톱도 장기간 그대로 쪼개 여러 차례 수술을 해가지고 다 바꿨어요 슈퍼맨으로. 원래 네. 이걸 우상을 네. 또 원래 슈퍼맨. 본 얼굴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야. 이런 사진들을 원장님께서 이건 또 네. 뭔가요? 이거 이건 이건 또 뭐 이제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또 수술 어디 엉덩이 수술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야. 보면 그렇게 어떤 우리나라도 특정, 엉덩이 예, 수술. 인물을 좀 예. 슈퍼맨에 대해서 우리 예. 슈퍼맨. 의견을 네, 한번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네네. 생각으로는 사실은 저 슈퍼맨 정도면은 중독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왜 예. 그렇게 판단을 예. 하냐면요. 예. 네네. 우선 이제 환자 스스로 자기 만족감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사실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저런 얼굴 형태를 계속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유지. 네, 저 상태가 만약에 네.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저분이 저 상태의 얼굴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사실 싶고요. 그렇게 되면 또 재수술, 또 재수술, 또 재수술 이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중독의 범위에 들어갈 정도까지 오지 야. 않았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 보통 이게 질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느냐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런 정도의 얼굴 수준이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허용 범위를 바뀌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저 정도라고 하면 사회적 직업적인 문제를 일으킨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중독의 범위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근데 본인은 만족스러운 건데 그래, 참 그렇죠. 어려운 부분일 것 네. 같습니다. 이거 홍채색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잘못하면 여기서 뭐 소형수술 턱도 쪼갤 수가 방송이 있는 될 거죠. 수 있어요. 그냥 턱은 정말? 얼마든지 가능할 것 얼마든지 같고요. 강해. 예, 눈 홍채 색깔은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 달라서 이기리 배드희님 뭐 슈퍼맨 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이야, 너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시네. 좀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네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한순간 그 모습을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예. 네네. 사람이 계속 어떤 나이가 나이 들죠. 먹어가면서 변화들이 오는데 그게 유지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꼭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이제 특히나 이제 동양인들이 코가 좀 낮고 네네. 뭐 이제 쌍꺼풀도 없고 여러 이제 있는데 코 같은 경우는 진짜 서양인하고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많이 높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를 맞추려면 보형물이 큰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네. 보형물이라는 건 이물질이다 보니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빼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네네. 너무 큰 게 들어가면 이거 자체가 누름으로써 해서 또 안 좋은 거, 피부가 얇아짐으로 해서 안 좋은 여러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결국은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걸 맞춰서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겠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것보다는
가능한 한 이분에게 멀리 봐서 더 도움이 되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너무 또 그 목표치가 조금 현실적인 걸 넘어서 있다면 이걸 좀 낮춰놓고 현실 가능한 목표 범위 수술하는 게 서로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불필요한 수술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원장님처럼 이렇게 진료를 하신다면 사실은 성형 중독 환자들이 쉽게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 FM 원장님을 데려와가지고. 분위기 예.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음. 성형에 대한 원장 선생님들의 그런 인식이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만난 네. 많은 분들은 대다수 저와 유사한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근데 참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 미디어에 보면 네. 항상 좀 문제가 있는 극소수 몇 분들이 많이 그렇죠. 이제 또 뭐 미디어에 이게 노출이 부각이 됩니까? 되고 예. 그게 전체 어떤 집단이 음. 같이 욕을 먹는 형상이라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학회 차원에서도 좀 대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지금 이 자리는 제가 개인 자격이지만 이제 네. 학회에서도 성형외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알리고 싶기도 네. 하고 예. 네네. 그리고 의사들 속에서도 조금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더 높은 어떤 그런 가치를 추구하게끔 그런 셀프 정화, 자정 이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 겉으로 알 수가 없죠. 일반인들은 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성형외과 뭐 가서 이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의사 입장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한데 그런 그거에 정보가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학회에서 네. 좀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시술을 경험이 얼마나 있다든지 결과가 어떻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시술이 그런 경험이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성형 수술은 문제는. 제가 네. 볼 때는 경험치가 굉장히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이제 같은데. 성형외과 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산하 연구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의과대학을 공부하게 되면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는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모든 전 과목을 공부를 하고 뭐 이 의사분들이 각과의 뭐 성형수술 또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전문이라는 자격을 따고 이 전문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이런 수련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도 평준화 비슷한 어떤 상향을 하는데 학회 또한 연구회를 많이 두고 있어요. 눈 연구회, 코 연구회, 네. 윤곽 연구회, 가슴 연구회. 그래서 그 전문의를 딴 이후에도 그걸 계속 더 어떤 학문적인 토론도 하고 수술 공유를 하고 그래서 또 문제가 있는 것 또한 그런 케이스도 같이 공유를 해서 가는 그런 문제를 줄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근데 노력을 알 말씀드릴 수 수가 없어요. 대체 저희가 그런 노력을 이제 하지 이걸 않은지를 알 뭐 수가 열심히 한 거 없어요. 우리 기자님께서 네네. 열심히 보도를 기사를 써서 좀 해주셔야지. 보도를 해주시면 널리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형도 종류가 다양한가 봐요, 그죠? 보니까 그렇죠. 뭐 브레스트부터 해가지고 보면 엉덩이도 있고, 그죠? 뭐 종아리, 뒤에 종아리도 있네요. 뭐안 하는 데가 이게 다 성형에서 하는 없어요. 건가? 아니면 정형외과에서도 하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과에서 하는 대부분 건가요? 성형 쪽에서 하지요. 근데 이제 성형 쪽에서 합니까? 지금 네네. 좀 전에 많은 네. 이제 그 할리우드 스타들의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 네. 동양인의 어떤 이런 골격 구조, 체형 구조하고 서양인하고는 참 다르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이런 양상 자체도 좀 많이 빈도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인들은 흔히 말해 눈, 코 이런 수술이 많다면 서양인에서는 뭐 체형이나 가슴이나 어떤 페이스리프트 이런 리프팅 수술들 이런 쪽이 훨씬 더 빈도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체형에 있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미스 범범 해가지고 엉덩이 큰 사람을 또 미인으로 보고 치고 있죠. 야. 이제 여러 어떤 미적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 네. 그에 맞는 성형들이 그 나라에서 좀 더 발전을 하겠죠. 발전하고 아무래도. 널리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독이 돼서 오는 환자가 좀 있습니까? 있기는 중독을 치료하러? 사실은 네. 별로 없습니다. 그걸 네. 없는 이유가 네. 아직 이게 병이라는 인식 자체가 안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성형 중독을 다루는 병이라고 인식을 심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과도할 경우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자체가 아직은 많이 없고요. 사실은 아마 우리 뭐 공중파가 됐던 뭐 이런 이제 방송이 됐던 이 성형 중독을 이렇게 다룬 프로그램이 이 기전이 별로 없지 않나요? 거의 없을 거의 것 없죠. 같아요. 네네. 예. 최근에 그래서- 이제 중독을 다루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내가 성형을
성형에 너무 진짜 몰입하고 있다, 성형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계시다면, 아니면 주변에 계시다고 하면,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우리 치료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 의식이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심어져야 한번 된다고 이런 생각해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딱 한 성형외과 정해서 네. 한 곳 원장이 한 원장님의 말만 듣고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요즘은요? 자기가 네.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질수술, 앞팀 보건 이런 걸 하다 보면 음. 여러 병원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선생님들이 여러 병원을 갔는데 다들 좀씩 뭔가 말리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 같은 다른 과도 한번 찾아가서 본인의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성형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한번 또 아니 제안을 솔직히 해봅니다. 성형 중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정신과 의사분이 계십니까? 나 글쎄요. 그것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질환으로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 해야 된다면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중독학회 또.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원장님께. 이게 성형외과에서 어떤 뭐 중독 성형에 대한 검사라든지 뭐 아니면 기본적인 아마 이 정신 건강에 관한 어떤 그런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그런 게 조금 있습니까? 자가진단법 예, 뭐 한다면 이런 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딱 하나는 얘기하셔서 여러 병원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부정적 얘기를 하면 네. 한 이거 번 안 해야 정도 되는 한 번 거가 나은 정도는 거죠. 네. 본인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있지 생각하고 않나. 있나.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잘 네. 왜곡된 생각을 하지 않나. 같은 부위를 계속 하는 사람도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계속 코를 높이면 계속 코를 높여요. 근데 문제가 이게 네. 횟수를 제한을 둘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분들도 뭐 횟수는 많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이거 괜찮겠다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하고 환자분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냥 적정 수준이다라면 저는 그걸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금 부족한 거 자기가 생각하는 열등감 있는 걸 간직하고 누르고 사는 것보다는 그게 그렇죠. 해소가 돼버리면 훨씬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어렵네요. 안 해도 우울증이 오고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잘못하면 또 우울증이 네, 오고 네. 정말 참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도 있지만요. 요즘 안과도 뭐 눈트임도 네, 하고요. 또 하고. 이비인후과는 코도 높이고 네. 피부과 피부과에서도 뭐 하고. 붓기 성형 해가지고 뭐 네. 실리프팅 뭐 다 네. 하거든요. 또 뭐 안 하고도 뭐 예. 울세라다 뭐 필러다 예, 뭐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되도록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가 좀 덜 친섭적인 거 이런 것 좀 많이 좀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생활 네네.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 보니 네네. 회복 기간을 가능한 줄이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접근이 되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주사라는 것들, 특히 필러라는 것들 중에는 녹는 필러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아, 혹시나 네네. 녹지 않는 필러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모양이 됐을 때는 그걸 다 제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은 간단하지만 그걸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복잡해질 수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좀 해야 된다. 필러가 이제 주름 제거를 위해서 주로 많이 하는 거. 제자들이 볼륨도 채울 볼륨도 수 있고요. 채우고요. 제자들이 네. 해준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 아니 저 할 때가 있습니까? 볼륨이 풍만하신데. 네, 할 때가 계신가 보. 그런 문제가 있네. 필러는 뭐 필러는 간단하게 녹는 게 해서 있고 안 녹는 게 있는데 녹는 게 좀 더 비싼가요? 그렇진 않고 그렇진 않고요. 예. 용도가 다릅니까? 이제 그건 뭐 입자의 크기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부위가 좀 달라지는 거고 이제 뭐 이제 재료 성상에 따라서 아예 없어지는 것도 있고 좀 잔존물이 남는 것도 있고 아예 안 없어지는 것도 있고 다양한. 근데 가능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녹일 수 있는 것 혹시나 마음에 안 들면 이걸 없앨 수 있는 걸 쓰는 게 좋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 그게 제 개인 의견.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라서 이제 방학 때 되면 또 이렇게 성령 엄청나게 아이들 많겠죠. 이제 지금 바빠지. 부모가 네. 또 시험 끝났다고 뭐 이렇게 코나 뭐 눈 좀 입학 이렇게 선물도 해달라고 해주고 입학 선물로. 뭐 별게 야. 많은데. 그지 실제로 요즘 어려지고 있죠. 어려지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많이 그렇게 뭔가 쪼르고 그런다면 네. 전문의 상담을 모시고 오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뭐 어, 환자 오는 건 좋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안 가게 만드냐 이런 노하우를 우리 아니 저는 네. 오시게 한 이유가 이걸 네. 수술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네. 부모님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성형외과에 와서 원장님이 그렇지, 한마디 그렇지. 해주면 예. 그게 훨씬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눈도 하고 코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네. 않아요. 아, 이제 그렇지 이게 이제 않습니까? 나이에 네. 따라서 진짜
해줘 버려서 좋을 경우가 있고요. 근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나 어떤 윤곽에 관련된 앞으로 성장이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가능한 미뤄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그렇겠죠, 하고요. 당연히. 근데 예. 요즘 이제 쌍꺼풀 같은 경우는 이 친구 뭐 이제 여러 보다 보면 아침마다 쌍꺼풀 테이프 붙이고 액 붙이면 30분씩 시간을 쓰고 그것 때문에 피부 염증이 생겼는데 낫고 나니까 또 하고 이런 정도가 되면 이건 이제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그냥 이제 부모하고 님하고 잘 협의가 돼서 대신 음. 수술 쌍꺼풀은 크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앞으로 열심히 뭐 공부하자 이렇게 딱 협의가 된다면 그런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본인이 성인이 돼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면 미루는 건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을 했더니요. 네네. 외모가 1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즘 트렌드가 예, 아이들한테 그렇군요. 아이들의 자존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외모더라 결론적으로. 네. 성적일 줄 알았습니다. 성적 아니고요. 성적이 아니고 외모입니다. 아니 남자 여자 공이 그렇습니까? 학회에서 예, 저희 학회 쪽에서 예, 이제 근데 그 발표를 외모를 본 적이 있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성형을 선택하는 게 또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죠. 예. 네. 네, 걱정하시는 게 또 너무 어린 나이에 하다 보면 네네.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되고 네. 이러다가 이제 흔히 말해 중독이 되는 거 아니냐인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독이라는 단어가 이게 불필요할 정도가 됐는데도 하는 거면 이제 그런 조금은 이게 성형 중독이라는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걸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네. 이제 어린 나이에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다 그런 정도는 말씀드리셨어요. 네. 외모가 중요하긴 한데 속에 있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깨더리님. 예, 그리고 사람이 그 많이 배우고 실력을 쌓아서 속에서 나오는 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모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중독을 부추기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것도 그게 사실은 참 문제가 문제인 것 되는 같아요. 거죠. 아까 그렇죠. 저는 그런 뭐- 단어를 이렇게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요? 이런 자극적인 중독. 중독. 그쵸. 그럼 어떤 좋은 말이 있을까요? 성형 과다? 남용? 성형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거에서도 뭐 마약 떡볶이니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자극적인 말이죠. 그거. 네, 예. 뭐 마약 쿠키니 이런 단어를 써서 이게 진짜 그거에 계속 어떤 몰입된다는 건데 네네. 성형이라는 항목은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네네. 그런 단어가 널리 쓰이다 보면 쉽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게임 중독처럼. 음. 네, 근데 사실 요즘 분위기 자체가 뭐 외모도 경쟁력이다 이런 그래, 사회라서. 맞아요. 이제 예, 사회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게 신경 성형이 쓰죠. 가지고 있는 긍정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네. 이게 아시는 분 중에 한쪽 뺨에 어떤 문제가 있던 분은 사람을 대면하면 항상 이쪽을 보고 이렇게 대면하시던 분이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흉터가 됐든 점이 됐든 편하게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 이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형, 네네.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걸 좀 뭔가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는 것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자, 근데 성형에 대해서 꼭 필요한 또 분도 계세요, 그죠? 우리 네. 생활에. 이제 자, 한 가지만 제가 더 네네.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네네. 그럼 일단 성형을 했는데 네. 결과가 안 좋아서 네. 막 네네.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그런 네, 환자분들 맞아요. 있으시면, 그런, 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식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소송해야죠. 소송. 그러니까 선생님 그 말고 그거 말고 원만한 어떻게 벗어나? 합의를 개인 해야죠. 네, 피켓이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네. 근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그런 이유로 우울증이 네. 발생해서 네네. 오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 네. 그리고 또 뭐 성형외과에 뭐 각종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은 사실 우울증 치료 좀 해야 돼요. 치료를 하고 나서 좀 더 자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제 우울한 상태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상태가 좀 낮은 상태에서 다시 객관적으로 자기의 얼굴 모양이라든지 상태를 좀 더 판단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고요. 그런 네. 경우는 정말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이제 그런 의견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성형이라는 게 그쵸 전문의들 열심히 수련도 하고 자기가 그 관심 있어서 노력하고 막 하는데 매번 잘 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네.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도 생기고 그냥 아쉬운 부분도 생길 수 있으면 모든 수술이 다 재수술이라는 게 마찬가지죠, 분명 뭐. 필요한데 이제 상당수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면 어디선가 수술을 하셨고 불만족이 있는데 그 원장님한테 못 맡기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모르겠어요. 그 원장님이 기부 포기를 하셔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환자가 이거 원장님 못 믿겠어 이거거든요. 근데 아, 최소한 내가 수술을 맡기겠다라고 한다면 혹시 잘못되면
다시 한번 이 원장님한테 재수술 받겠다 정도까지의 믿음이 갔을 때 수술을 해야 음. 된다. 아, 그런까지 생각을 감안해서 그건 해야 그거는 됩니다. 왜냐면 네네. 대다수는 잘 되지만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 확률이 1.7%에서 2.5%, 뭐 코 같은 경우 있다면 10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그럴 수 있다거든요. 근데 원장님 성형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기 때문에 그걸 판단을 못 해요. 그런 것까지 판단 못 하고 당장에 뭐 엄청 변화가 된다 뭐 그래서 성형 쪽에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사실은 반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또 지향을 네. 하고 있는 편인데 이제 환자분 말을 듣다 보면 재수로 오신 분들 중에 어떻게 해서 했어요? 원장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했다. 네. 나만 믿으라고 해서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흔히 말해 쌍꺼풀을 자기는 안으로 넣고 싶었는데 아웃으로 크게 나왔다. 원래 아웃 좋아하세요? 자기는 그거 안 좋아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수술들은 사실 다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해놔야지 그거에 맞춰갈 수 있는데 그 목표 설정에 있어서 환자분은 그냥 알아서 잘해주세요. 원장님은 나만 믿어. 이런 관계는 저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수동적인 관계가 많은 거 아니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네. 간간히 듣다 보면 그렇게 진행되는 수술들도 있다라고 느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전에 뭐 계약서 쓰듯이 딱 그 규정을 해놔야 되겠네요. 뭐 이제 수술이야 저희가 동의서를 다 받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뭘 원하는지 트임을 하면 어느 정도 원하는지 이걸 기록을 해놓고 그걸 보고 제가 수술을 하기 때문에 크게 미스는 없는데 만약에 환자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한때 문제가 됐는데 실장들이 원장님 상담은 조금 하고 끝나버리고 실장이라는 이런 상담 실장들이 많이 그냥 다 해줄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네네.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환자 측면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네. 그걸 구체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원장님 또한 이제 그건 아니고 정리를 해줘서 이 원만한 이런 상담이 된 후에 수술이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수술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돼서 아까 이런 중독이라는 단어까지도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성형외과 학회 안에서는 그런 좀 과도한 성형에 대한 어떤 규제의 어떤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뭐 자율적인 어떤 그런 방지책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없나 봐요. 예. 아니 저희 이제 윤리 규정 같은 거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과 학회마다 인정되지 않은 네네. 수술법이나 환자에게 뭔가 해가 될 수 있는 검증 안 된 거. 예, 그리고 어떤 자기 수익만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이런 이제 법에서 제한하는 것 이상의 어떤 윤리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고 네네. 그걸 지키도록 하고 두고 있습니다. 있고 대다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뭐 노력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정말 일반인들한테 좀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잘 홍보가 안 이제 돼요. 홍보를 좀 해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거 뭐 준비하신 게 있나 보죠? 들어온데 예, 설명 좀 이제- 해주시죠. 예, 이 미국에서 이제 네네. 그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이 진짜 얼굴에 이쁜데요. 귀에 막- 총격을 당했어요. 아이고야. 총알이 얼굴에 세상에. 관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이제 완전히 망가졌죠. 망가졌네요. 네네. 근데 뭐 거의 보시면 이걸 어떻게 복원을 하나 와. 그야말로 우리 말대로 견적이 안 나올 정도로 막 야,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꼭 필요한 성형이 분명히 예, 있긴 있네요. 사실은 이런 이제 분들이 성형을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그 네네. 재건이라는 복원이라는 네네. 게 와.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건데 야, 이분은 이거 어떻게 부분 할 수가 볼까요? 없어서 어떻게?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지금 뭔가 예, 이제 예. 이제 성형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이거는. 얼굴을 통째로 통째로. 예, 페이스오프. 이식을 했어요. 네. 페이스오프죠. 페이스- 옛날 잠깐 영화에 볼까요? 나온 페이스오프 이거 했습니다. 어떻게 네. 구해요? 뭐입니까 이게? 예,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와. 띄어서 네네네. 예, 이분한테 붙여줬어요. 와, 끔찍스러운데요? 성공했습니다. 예.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결과를 이게 이제 성공을 해서 이렇게 네네. 내셔널 지오그래피 작년 9월호에 기사가 나서 아주 자, 화제가 됐었는데. 아까 그 이쁜 여성이 이제 총알 때문에 얼굴 손상이 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페이스 이제 예, 다른 분의 돌아가신 다른 분의 네, 얼굴을 했죠.
그래가지고 띄어서, 아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아 이렇게 바뀌었네요. 예, 이게 2013년에 이 아름다운 얼굴이 총을 맞고 와. 이렇게 정말 흉측한 얼굴이 되었다가 영화 페이스 오프에서는 이제 이야.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존 트라볼타가 예, 얼굴이 바뀌지만 음. 모든 애니메이션이 다 되지만 네. 네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저렇게 조금 어색한 모습으로밖에 달돼 있던 어떤 여러 예. 플랩 서저리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야 이렇게 이게 다 성형에서 또 관여하는 건가요? 여기는 그쵸 기본은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음.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렇죠. 여기 팀 어프로치가 돼야겠죠. 신경외과도 관여를 한 것 같아요. 저 두개골 쪽에서 손상이 있어가지고 예. 와.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일반화되면은 이제 얼굴 잘생긴 분 돌아가신다면 저 얼굴 간수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 원장님 예. 또 이거 뭐 하나 또 준비 또 하셨네. 이거 이건 또 뭔가요? 야 이게 이거 이제 이거 네, 뭐 생명이 개가 되고 싶은 남자인데요. 개가 되고 싶은 남자가 개가 됐어요 진짜로. 네, 보시면 이제 이 네네. 브라질에서 아마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좀 잘못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마치 그 약간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한 수술처럼 이 남자가 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가지고 개 얼굴을 띄어다가 갖다 이식을 해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식이 예. 네네. 이렇게 동종이 예, 아니에요. 예. 그렇죠. 사실은 작품입니다. 작품. 예, 이게 유명한 이제 그 브라질의 예술가 그 로드리고 브라가라는 행위 예술가가 현대 예술가가 이렇게 이제 개를 일부분 띄어서 사람한테 이제 붙인 거죠. 붙였어요. 붙였는데 이게 붙인 게 아니라 붙이고, 꾸민 것 같은데요. 그 붙여서 이거 뭐 의학적으로 문제 있는 이런 거 것도 아닙니까? 예술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동물 애호가 협회한테 엄청난 비난을 네네. 받으셨습니다. 이 작가께서. 근데 네네. 인터넷에 잘못 알려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마치 이게 이식수술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니라는 점을 저는 이 작가 정신감정 한번 해봤으면. 야, 그러게요. 야, 네, 정말로. 작가도 그렇고 저 사람도 모델이 있어요. 모델도 정신감정을 되고 싶었어요. 제가 연락처 갖게 될 테니까 한번 좀 취재 좀 해보세요. 아직도 잘 살고 계신가. 네. 네. 그래서 더 끔찍한 사진도 있는데 제일 마일드한 사진 두 장만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 이걸 다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작품 활동이라고. 네네. 그래서 이건 정말 세상이 왜 이런가. 다시 한번 예. 생각해 봤는데 성형수술도 좋지만 이렇게 가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야, 들죠. 이게 네네. 무슨 병이라고 진단들이 정신과에서는. 작품이라고 하는 작품이니까. 이거를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저는 들고요. 네. 이게 이제 정말 정신감정이 제가 필요하다고 정신감정? 네, 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음. 사실 저 모델 먼저 본다면 저런 시술을 저걸 작품이라고 저걸 자기 몸에 실제로 무슨 생각하고 받아들였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굉장히 좀 성격적으로 특이하신 분들이거나 그런 거를 했거나 뭐 아직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범주에서는 좀 밖에 벗어난 분들인 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거를 예술적으로 해석하긴 전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아까 저 바비 인형, 뭐 슈퍼맨, 뭐 이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시술을 받은 환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더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이거는 더 어글리 하려고 노력을 한 자기의 거라고요. 어떤 이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닌 네. 경우라서요. 하는 바가 이런 정신 상태는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요즘은- 네네. 예 이건 또 뭔가요? 요즘 또 이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눈이 커졌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 또 엄청 커졌는데요? 축 처진 개 아래쪽에 개가 아래쪽은 귀가 귀가 쫑긋 귀가 쫑긋 올라갔네요? 이걸 사람이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 개가 왔겠어요. 헐, 이게 완전히 대박인데요? 성형외과 선생님이 하신 건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쁘긴 이쁘네요, 또. 예. 막상 하니까. 그런 게 예? 예. 너무 긍정이세요. 예. 네네. 근데, 이건 주인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개보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그렇지 봐야 돼요? 않아요? 정신과 예. 선생님 계시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물학대 아닐까. 동물학대 같은데. 동물학대구나. 네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이에요. 아. 외국의 신문 기사에 또 나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거의 플래그십을 가지고 펫 성형이 유행한다 이런 기사가 이야, 났는데 네네네. 주인의 만족감을 위해서 네네. 자기의 반려견을 수술한 네. 경우니까 어떻게 보면 만족감을 증대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얼굴에 하는 수술이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자기 몸이 아니라 동물의 네. 몸으로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원하지 아니 걔가 원하지 않은. 그렇죠. 걔는 안 저는 그랬겠죠. 이제 야 이거 이 내용 또한 이제 기사화돼서 귀 세우고 쌍꺼풀하고 한국은 동물 성형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자극적이다. 이제 이 성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부분 내용 아닐까 싶어요. 네. 극히 일부분이셨을 것 같긴 신문기에서 한데 내용 그대로 따온 겁니다. 네네. 네.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형이라는 게 본인의 니즈가 있어야 되고 그게 좀 현실감 이런 목표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 강아지하고 대화를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대화가 안 되는데. 얘가 원하지도 않는 걸 네. 하겠다라면 네. 참 아, 자, 그래도 그럼 뭐- 걔가 원하지 않는 네. 수술 또 한 개 또 있네요. 이건 뭡니까 이거? 아 이건 이제 아마 질병인 것 같아. 얘가 아, 눈을 걔가 못 떠요. 눈을 못 뜨네요. 눈을 못 뜨니까 네네네. 눈트임 수술을 해준 것 같은데. 이거는 적절한 거 아니었어요? 치료 적절한 목적, 건가요? 치료 네. 목적으로 이거- 적절한 성형 수술을 걔가 네. 주인을 안 보려고 일부러 눈 네. 안 뜰 수도 있는데 이걸 눈 뜨게 만든 건 강제로 적절한 겁니까? 강제로 눈을 뜨게 한 거죠. 아, 적절한 세상 겁니까, 보기 진짜? 아, 세상이 이렇게 야,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한 수술, 이 질환을 갖다가 치료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뭐 예. 걔한테는 안 물어봤지만 아, 걔가 안 불편하다는데 했으면 이것도 학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또 제가- 리프팅한 거. 예. 요즘 제가 이제 알겠어요.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네. 걔가 마킹하는 걸 트랜스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 나오면 한번 아, 대화를 할 예. 수. 이제 인공지능으로 또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도 지져야 되는 겁니다. 예. 너무 원장님이 그걸 또 국내 처음 왓슨을 또 도입을 또 하셔가지고 아이고, 네. 이게- 그래서 참 세상이 재밌게 돌아가는데요. 뭐 네네. 개 입장에서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지는 근데 이제 또 모르겠고. 강아지가 나와서 그런데 좀 씁쓸한 부분이 요즘 보면 원장 네네. 사람 진료보다 강아지 진료하는 게 훨씬 비싸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수술비 조금 받는데 강아지 하면 엄청 비싸지 아유, 않습니까? 성형외과는 또 비싸요. 성형외과도 그래. 성형외과는 비싸잖아요. 그나마 부가 성형외과는 네. 그쵸 자기가 노력한 그런 비슷한 비용을 받는데 문제는 성형외과가 혼자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보험 쪽이 힘들다 보면 이 원장님들이 자기가 뭐 산부인과 원장님도 계시고 다른 전문 분야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버리고 성형 쪽으로 또 오시거든요. 아, 이 그 시장 시장이 자체가 계속 혼탁해지는 그런 네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 높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모르죠. 근데 아, 코까지 높입니까? 그분이 이제 처음 접하는 건 조금 간단한 거 비급여 이제 주사부터 시작을 하시겠지만 하다 보면 뭐 지방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으실 거고 이게 이제 가다 보면 얼마든지 커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건 이제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뭐 그분들이 진짜 술기가 좋아 수술하는 건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표시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구분은 해주고 나는 산부인과이지만 내가 수술 잘하고 좋으니까 나 산부인과 수술해. 우리 기자님이 있는 이 미디어에서는 이제 이런 전문이 아닌 선생님이 한 것도 성형외과로 많이 포장이 돼서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표시가 되고 이제 그걸 알고도 하신다면 그건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필요하고 가능하면 자기가 가진 전문 분야에서 진짜 진료를 하고 소신 진료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 돼서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로소 고백을 하자면 제가 전문의 딴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한참 젊은 시절에 네네. 제 친구 성형외과 의사한테 뭘 배워가지고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쵸. 제 원장님 외대 성형수술. 간호사를. 네네. 아니 그 잘하셨습니다. 네, 네. 뭐 만족도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 성- 이유는 안 했어요. 아, 진짜요? 학문 네네. 자체가 네.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네. 여러 뭐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이런 각 과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을 모여서 해결하기 위한 학문으로 발전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미용 성형까지 지금 확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각과 원장님들도 가능은 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엄연한 제도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그냥 예. 혼용해서 쓰이는 건 좀 자, 무리다라는. 그 성형 남자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트렌드가? 그것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느 부위를 많이 요구를 합니까?
결국은 남자분들도 눈 성형, 코 성형 눈 성형, 코 하죠. 성형 근데 이제 합니까? 이런 트렌드는 좀 다릅니다. 여성분들이 쌍꺼풀을 예쁘게 만들고 자기만의 어떤 이런 구체적인 니즈가 있다면 남자분들은 쌍꺼풀보다는 전체 눈이 좀 또렷해지고 시원해지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아, 이런 식의 어떤 또 다른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그거에 맞춰서 수술들을 합니다. 아 진짜요? 보통 뭐 이렇게 음. 여자분들이 자기의 얼굴을 인지하는 그런 건 조금 부정적. 그러니까 난 너무 여기가 부족해, 저기가 부족해 이렇게 인지한다고 하고요. 남자는 좀 반대로 이렇게 나는 좀 괜찮아. 남자분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거울 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느낌을 좀 더 갖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남자분들이 많이 하나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이제 위축돼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여기서 똑같습니다. 들어보고 필요하면은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조금은 말려야 되는 경우면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독이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말릴 때 말지 말고 환자를 보내주세요. 네. 앞으로 좀 네. 남자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복근 성형을 또 하더라고요. 운동을 해서 식스팩. 식스팩을 만들어야 그거 어떻게- 되는데 그- 이거 성형 어떻습니까? 수술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지방을 네. 어떤 지방 그런, 빼는 거잖아요. 그쵸, 왕자 네. 모양으로 이제 네. 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 그 억지로 만든 거라서 별로 보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해서 복근을 만드셔야지. 차라리 운동을 해야 되지. 예. 지방 흡입도 플러스? 딱 국소적으로 네네. 자기가 식이도 조절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안 빠지는 곳이 있다. 그건 좀 의학적 도움 받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할 거 안 하고 이것만 할 거야라고 하면 다시 요요 오고 원상되는 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숨겨져 있던 복근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 이렇게 아 나옵니까? 아니, 도로 잘 안 됐는데요. 네. 저도 예. 한때 운동을 좀 많이 했더니 이게 아 나도 복근이라는 게 아, 신체 안에 있긴 이건 있구나. 보여주면 이게 시청자가 확 늘 텐데. 죄송합니다. 네. 다음엔 좀 네. 운동에서 우리가 나오죠. 다들 점잖으셔가지고 네. 그죠. 네. 아, 이제 네네. 시간이 거의 다 이 됐으니까요. 기자님을 한번 네. 기자님 운동을 시켜가지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아까 이제 조기과 선생님 말씀하신 원장님 말씀하신 그 중독을 의심해야 될 경우를 한번 정리를 한번 네네. 해주시죠. 그게 또 예,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뭐 가장 중독을 의심하는 경우라면 이제 멈출 수 없게 계속 내가 성형 수술을 계속한다.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수술했는데 좀 이따가 또 여기 또 하고 싶고 또 여기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내가 정상적인 생활 범위 밖에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직장도 못 나가고 직업도 안 되고 가정에서 돈 많이 쓰고 싸우고 가정생활 친구 다 깨지고 이런 정상적인 내 생활 범위 밖으로 뭔가가 벗어났는데 아니면 내가 건강이 완전히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성형을 참을 수 없다. 그럼 이런 순간에는 아 내가 혹시 성형을 너무 과몰입하는 그런 중독 상황이 아닌가라는 점을 의심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좀 제대로 된 아니면 정말 그 병원이 이제 성형을 좀 요즘 이제 생명의 위험도 있고 그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령 수술 그러니까 다른 의사 이제 본인 의사가 아닌 다른 시간이 의사가 너무 부족한데. 네 하는 그런 시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좀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지 그런 좀 앞서 팁을 주시죠. 설명드렸던 네. 상담을 갔을 때 결국은 수술해 줄 사람은 의사 한 분입니다. 대부분의 네네 이제 성형 수술들이 네네 그런다면 저는 이제 큰 의사가 많은 병원에서 수술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한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자기는 해당 병원 상호만을 이야기하지 누구한테 원장 아.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건 좀 네.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자기가 받는 원장님이 누구다는 것도 알고 이분하고 대화를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그게 굉장히 내가 중요하죠. 필요한 걸 예. 이야기하고 음. 해줄 사람이 난 네. 그만큼 해줄 수 있어. 예. 이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게 그럼 필요한데 내가 상담받은 의사랑 직접 시술하는 의사랑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담사가 많죠. 네. 의외로. 그걸 다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나요? 대다수는 이제 요즘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누가 수술에 참여한다라는 걸 기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아, 그걸 무시하고 가지 아 말고 요즘은 그거가 없나요? 그게 유령 수술 같은 게? 의무화가 돼 네네. 있습니다. 근데 아, 돼 있습니까? 예, 모르죠. 이제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그런 피해가 그건 이제 많이 좀 제도적으로 네네. 차단을 하고 있다 정도는 말씀을 네네. 드릴 수 있고 네.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해당 원장님한테 자기 목표를 전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목표 설정이 된다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한
혹시나 문제가 있어 내가 또 맡길 수 있을 정도 신뢰감이 가는 의사라면 수술을 받는 게 맞죠. 저 야매 시술 근절된 야매 시술 많이 있습니까? 야매라는 건 이제 흔히 말해서 불법 시술, 네네.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사는 거. 네네. 최근에 나왔던 게 의료기관이지만 뭐 강북에서 네네. 중랑구에서 그렇게 뭐 간호조무사를 통해서 1,000명의 환자에서 1,500건 수술을 하고 와. 이 기사가 작년에 있었어요. 근데 이 근데 기사 또한 네.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돼 있고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해서 그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 그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던 적이 근데 있습니다. 환자가 그걸 알면서 했을까요? 모르면서 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내용상으로는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모르고 했고, 예, 근데 의사가 의사가 개설자인데 네네. 이제 이 자기 간호조무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의사 행세를 하게끔 해준 거죠. 바로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예. 그건 우리 역캠 어, VJ 승가굴 네네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성함을 성형외과- 확인을 하면 네네. 요즘은 웬만한 병원들은 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사업자 등록자 이름은 당연히 의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한 명인 곳은 그것 2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닌 경우에도 그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성형외과 학회에서 대답을 해주나요? 학회에서 이분이 좀 전문인지 대답을 해줘야 아닌지? 되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네. 인터넷상에 이제 성형외과 같으면 네. 성형외과 의사회도 있고 학회도 있으면 예. 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의사회 같은 성형코리아 이런 홈페이지에 질의를 성형코리아? 일반인들이 많이 네네. 남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코리아에 들어가서 질의를- www.prs-korea.co.kr 네. 성형코리아라고 치면 나오는데 네네. 거기에서 어떤 분이 뭐 조회가 안 되는데 전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저런 야, 불법 또- 시술들 때문에 아마 성형 중독이라는 게 더 심해질 거예요. 일반적인 뭐 대부분 그냥 정상적인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라면 보통 그렇죠. 저렇게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예. 네네. 예. 언론상 미디어상에서는 한 건이 있더라도 이게 전체 인력이 되는 네, 이것 때문에 맞아요. 많이 네. 이제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뭐 네네. 저희 또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제가 언제 예, 욕했다고 그래요? 요거 몰라요. 네. 이게 성과가 아직 좀 미흡합니다. 네. 네네. 뭐 오늘은 이제 제 개인 자격이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능한 그런 부분을 좀 없애고자 노력은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랑 따라가면 저 좋겠습니다. 대한 성형외과 학회랑 뭐 성령에 대한 제도라는 오해와 진실 이런 걸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많이 좀 기회가 봐주세요. 있다면 네, 네. 좋은 어떤 네. 기회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예 학회를 상대로. 네네. 아니 학회랑 저랑 예. 제도라는 거 성형외과 이제 부위별로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건 재밌을 이제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네. 결정할 수가 음.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네네. 그런 의견을 좀 정리해 네. 주시면 제가 잘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네.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저 너무 진지하게 네, 하셔가지고 네. 감사드리고요. 이게 조금 이게 예. 흥행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래도 사진에 아주 예. 쇼킹한 게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하여간 네. 뭐이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6시 30분 우리 뭐 하기로 했죠? 역시 중독 시리즈로 가는데 네, 좀 네. 고민해 볼게요. 그것도 행위 중독 중에 하나로 네, 갈 네. 겁니다. 아, 이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게시판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 봬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